민주당 상황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박무계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양문석님은 이준석 대표라고 해주세요. 이준석이라고 반말하는 거 불편해요. 왜 오늘 저한테만 그렇게 계속 타격을 합니까 그래? 그만큼 인기가 좋은데 저 패널이라는 거죠. 이사장님이 이렇게 인기가 인기 좋으신 패널이죠. 거죠. 관심 많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기 댓글이 없어요. 아니 많이 왔어요.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뭐 풀에 뭐.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8일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 이제 가장 큰 관심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변수라고 할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오늘 민주당이요 피선거권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피선거권이 있다면서요, 양문석 이사장님? 예. 근데 지금 6개월 안 됐나 봐요. 예, 안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한 그 2월에 입당했답니다. 2월에. 2월에. 그러니까 안 되네. 안 돼서 이 지금 이 이유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피선거권 안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좀 생각이 달라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규정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나오지 못 그건 어떻게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무적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규정으로 던져버리는 이러한 행태들은 좀 불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요. 아니 이제 97 세대나 박지원 예. 전 비대위원장들이 20대를 대표하는 박지원 그다음에 40대와 50대 초반을 대표하는 97 세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기승전 이재명 출마하지 마.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그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생각은 뭐냐, 너희들의 비전은 뭐냐, 너희들의 민주당에 대한 꿈과 희망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나오지 마. 뭐 그리고 선동열이 매번 출전하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97 세대들이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더 그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전에 건노갑 의원이 이 운동권들 유명 운동권들 모아가지고 다 출마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좌장자리 했던 그런 모습들이나 이인영 의원이 97 세대 4명 후보들 모아서 야, 니들 출마해라고 하고 예, 형님, 요거 하는 거나 이게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586 세대와 97 세대의 지향성은 뭐가 다르며 그다음에 세대의 성격은 뭐가 다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계속 모든 것들은 이재명 탓이고 이재명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당심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기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박지원 젊은 분이 전당대회에 결국 못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다. 다시 말하면 이게 6개월 규정이라는 게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이라는 게 항상 예외 규정을 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 당헌 당규에 있다 그래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고 당무위로 넘기게 되면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박지원 전 위원장이 출마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봉쇄했다는 대목인데 그냥 형식 논리다. 무슨 말이냐면은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그래도 가장 큰 민주당에 대한 기여는 어찌됐건 이른바 한쪽의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고 젊은 층의 목소리를 하면 전당대회 정도는 넣어주고 이런 소리를 그래서 당 안팎에서 반향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일으킨지도 살펴보는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전에 아예 봉쇄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마치 공박하는 것처럼 또 민주당에서도 젊은 친구 하나 또 못 살게 해보네 아니면 못 살리는구나 느낌을
제3자들은 가지게 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당무위원회가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아예 당무위원회에 안 넘긴 거죠. 넘기질 않은 회부를 안한 거잖아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패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당헌 당규에 제가 정확히는 이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은 고문으로 뭐 보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저도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직으로 이렇게 고문으로 가는 예. 이제 그게 뭐 규정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그건 민주당 규정이라 확인 안 해봤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했던 말처럼 김동연 지사가 그러면 그때 자격이 됐느냐 후보 경선 올 때 그때는 기회 문호를 열어주고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냐 이 항변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민주당이 이렇게 옹졸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규정과 법리의 문제는 정치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충분히 당무위원회 의결이라는 그 빠져나갈 출구 전략도 있고 공간도 있었는데 굳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이런 어떤 과정의 문제, 절차의 문제들이 우리 중도 국민들에겐 그거죠. 뭔가 이거는 그 인위적으로 뭔가 몰아가려는 듯한 모습들이 저는 이제 과연 중도에게 얼마만큼 편하게 다가오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대중정당의 이미지를 좀 고쳐줄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부정적입니다. 사실. 좋은 단어들 많은데 옹졸이 뭐냐? 근데 이게 옹졸한 거죠, 당규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물론 이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과정상의 아쉬움은 특권을 요구한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것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앞다퉈 나서 가지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그런 특권 요구다.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는데 그렇게까지 할 문제였나. 당규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에 본인의 출마 자격을 한번 거론해달라. 논의해달라. 그리고 결정되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마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택도 없는 부당한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 과정의 문제가 좀 더 나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의원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규를 바꿔서 피선거권하고 선거권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된, 즉 3개월밖에 안 된 개딸들도 다 투표권을 주자.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 주장과 이 주장을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은 일종의 이제 자기 모순인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건 채택하자 그러고 그리고 본인들이 불편한 거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예.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좀 상충한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우리 시사 1번지가 좋은 게요. 11시부터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참 김성희 장관 후보자는 어차피 선관위에서 수사까지 의뢰하고 고발했나요? 지금 검찰 수사 중이죠. 뭐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남은 게 이제 박순애 장관 후보자라서 이분에 빨리 좀 대통령이 빨리 판단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실이. 그런데요, 이건 한번 좀 짚어봅시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두 번째 자진 사퇴하게 되는 겁니다. 꼭 그 지난번에 그렇게 뜨겁게 되었으면 그 두 번째 장관만큼은 정말 고르고 골라서 흠 없는 사람 내놔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검증을 좀 제대로 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독이 되었다고 봐요. 그때 여성 장관, 여성 정치인 기용폭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 3명을 바로 지명했거든. 시작처장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런 검증들이 조금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비록 앞에서 벌써 낙마를 했으면 그 후임자는 더더군다나 조금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너무 여성에게 기용의 폭을 넓힌다고 하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급히 찾다가 이렇게 좀 서두른 것이 저는 조금 독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법무부의 이제 인사관리단이 이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부분이 전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많이 이제 시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저는 인사 참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참사죠. 게다가 이제 인사 검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 인사 그 검증단이 출범은 했지만 결국은 인사권자가 인사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 정부 인사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편이면 우리 사람이면은 전문성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도 훨씬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생각이 이런 인사 참사를 낳은 게 아닌가 싶고요. 솔직히 말해서 박순애 후보자는 뭐 그리 다릅니까? 지금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 뭐 검찰에 고발을 의뢰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제기된 논란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의 갑질에 게다가 그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재적소에 지명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분은 그냥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에 가장 인색한 점수를 주는지를 스스로 좀 돌아보고 느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지지율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 상황에서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 상실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런데 신성범 의원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봅시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번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서 또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 2번이나 연속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진 사퇴를 하게 됐다면 분명히 조율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할 표현이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사안이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걸 오히려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라고 큰 소리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족이 너무 강하게 사족이 아닌 그 올가미가 된 꼴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번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에 강한 비판이 제기돼서 저는 마음속에서 굉장히 흔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아직도 마찬가지인데 아들 딸이 지나간 이야기 경북대학교에 편입하겠다고 한 걸 막지 못한 죄 성인이 된 그 죄밖에 없는 사람 아니냐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뭐 식약처까지 하는 분이 이렇게 했지만 다시 한번 원점에서 보건이냐 복지냐 그럼 장관은 어떻게 하고 차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실장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면 지금부터 인사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몫이에요. 관료 출신이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중심을 잡고 추천하고 인사검증단에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입니까? 당연하죠. 항상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2시간 뒤에 그 도덕성에 의해서 그만둘 그 장관 후보자 그리고 그 2시간 전에 도덕성 운운하며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대통령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이대로 가는구나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시간 뒤에 사퇴할 사안이 터져버렸는데 그리고 사퇴 공고가 났는데 그 대통령이 2시간 전에 도덕성 가지고 전 정권과 차별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인사검증 누가 해요? 법무부가 하지 않나요? 법무부 장관이 그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나토 갔다 와가지고 바로 인사청문회 문제에 그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테인데 법무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버려요. 즉 대통령이 돌아와서 뭐를 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는 핵심 부처의 장관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는 내 책임 아니야. 대통령이 뒤집어 쓰든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뒤집어 쓰든지 해라고 하는 게 현재의 콩가루 그 집행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 없죠. 보고체계 없죠. 그리고 보고하면 못 들은 체하고 뒤집어 엎어서 국가기강 잡기 하고 이런 계속되는 부분들이 현재 문제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분석할 겁니까? 대통령의 캐릭터에서 찾을 겁니까? 안 그러면 시스템에서 찾을 겁니까? 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사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또 그만둘 정도로 문제가 진작 붙어 있었고요. 이제 또 사람을 찾아봐야 할 텐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국회는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주말을 이용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국 합의를 못했고 오늘 일단 본회의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본회의 그냥 열까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선출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에서 조건으로 제시했던 뭐 법사위 권한 축소 문제라든지 또 권한쟁의 심판 이거 철회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받지 못하겠다. 여전히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저걸 비판하다 못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단계까지 가버렸거든요. 근데 국회가 이렇게 계속 공전이 장기화되면 누구 손해냐? 저는 100% 여당 손해라고 봅니다.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권성동 대표 뭐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필리핀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취임식에 특사 갔다 오고 이런 게 좀 야당을 더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당 책임을 논하기에는 약간 저는 그 임계점을 넘은 것 같고 이제는 어쨌든 여당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민주당이 글쎄요. 저는 뭐 의장까지 선출을 해버릴지는 모르겠는데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볼썽사나운 충돌이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비판도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서로 내건 조건들을 가지고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일단 국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당에서. 최수영 평론가 네. 지금 이제 사개특위 구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놓고 지금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혹시 김순희 장관 후보자 사퇴한 것도 야당에서 좀 고려할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제 일단 그 반응을 한 거니까요. 그 반응이 없었던 거가 반응한 것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지금 박은석 의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됐는데 이제 자꾸 이 협상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소수 정당이라는 데 방점을 자꾸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당은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부 여당이 소수당일 수도 있고 야당이 국회 일당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이점들이 존재하는 게 분명히 대통령제의 특성이라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 보면은 일단 국민의 여론에 다가간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어쨌든 협상의 동력을 그 국민의힘이 좀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다만 사개특위 문제는 좀 그래요. 이달 말에 헌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서로 협상한다고 원내대표들이 물밑에서 그건 합의하면 될 문제고 일단 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 솔직한 말로는 의지가 둘 다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당내 사정들이 좀 피곤하니까 일단 이 문제를 좀 덮고 가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더 큰 후과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말로만 하면서 아무 입법 그 권한이 없는 위원회만 자꾸 발족시키면 어떡하잔 말입니까? 아니 근데 둘 다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양비로 가면 안 되고요. 아니, 실제 아니 실질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을 가버렸잖아요. 글쎄, 아니, 협상 그런- 파트는 네. 없어졌죠. 두 번째, 이 당 내에서 법사위원장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과 반발들이 있고 저 또한 법사위원장 내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원내 그 지도부들을 비판해 왔었어요. 그 압박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줄 테니까 사기특위 그 합의해라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지지난주 다음 주에서 지난주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금요일에서 다시 또 월요일로 옮겼어요. 끊임없이 들어와라라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언제부터 국정 책임을 야당이 졌냐? 국정 책임은 무한 책임은 여당한테 있는데 헌정사 과문해서 그런지 나 처음 본다 이런 거. 어떻게 야당이 계속해서 그 여당을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입법의 칼자루를 갖다가 미끼로 사용하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둘 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나치게 의지를 지금 그 표현하는 게 더 문제라고 저는 아니 뭐 지나치게 의지를 표현했다고 뭐 볼 수는 있겠죠.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께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법사위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리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원칙대로만 했었으면 국민의힘도 사실 명분이 없었을 뻔했는데 그거 가지고 2달 끄는 바람에 사실은 국회가 이렇게 말하자면 진척을 못하고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사실상 당 문제가 좀 피곤하니까 속내에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국회 문을 열 생각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저는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 동의 안 한다고요. 예. 신성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보면 오늘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다 의원총회 열고 할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국민의힘은 10시에 의원총회 열고 있고 민주당은 1시 반에 연다 그래요. 본회의는 이제 2시에 예정돼 있겠죠. 근데 민주당의 딜레마가 정말 근데 첫째는
그 김성희 장관 후보자가 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정리될 게 정리된 거다. 그것을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핵심은 김진표 의장과 김영주 부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냐 여부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지막까지 한 번은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박원석 의원이 설명했던 그 대목이 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한 책임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끝까지 야당이 움직이라고 할 명분은 없어졌다. 그렇다면 사개특인데 사법개혁위원 특별위원회 여기에서 숫자 사법개혁특위의 숫자 위원회 숫자 위원장 예를 들어서 위원은 달리 위원 숫자에서는 동수로 하거나 한 명 정도 차이로 두고 위원장은 상대당 그게 국민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한다든지 이런 절충 방법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박은석 의원 뭔가 저건 그 해결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서는 문제죠. 그렇죠. 뭐 정치라는 게 이게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가도 또 의지를 가지면 뭐 풀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임계점에 몰렸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오늘 내에 어쨌든 이 상황을 좀 풀어야 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의 약기운에 너무 오래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그 약기운에 오래 취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심하고 여론이 민주당이 비판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날 거 없다라는 식의 지금 태도를 보이는데 그래가지고는 국정운영 절대로 못합니다. 때문에 이 상황을 훨씬 더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책임은 여당에게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있다고 보고요. 사개특위 문제가 지금 가장 첨예한 현안이긴 한데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아까 신성범 의원님은 뭐 숫자로 이렇게 이익 절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한을 가지고 이익 절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성한다라는 식의 합의를 또 하나 만들어낸다면 그걸 가지고 협상 이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저는 글쎄요 지금 국민들 뭐 갈수록 지금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국회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너무 한가해 보이잖아요. 그런 게 화가 나는 대목이죠.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문자로 7554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저는 휴직 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도덕성입니다. 학생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학교 아닙니까? 이런 곳을 이끌어갈 장관이 음주운전이라니요.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법과 규칙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분이 교육부 장관이 돼야 합니다. 사실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이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는데 일단 얘기로는 김승희 장관만 사퇴시키고 박순애 장관은 또 임명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했을 때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청문까지는 갈 거로 보는데 예. 청문회까지는. 네. 청문회 전에 임명하지는 않을까요? 예, 근데 청문회가 열리려면 국회가 열려야 될 근데 텐데. 오늘 상황을 좀 보겠죠. 그러니까. 오늘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받으실 분은요. 뭐 길게 썼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눈에 탁 띄면 드립니다. 빛봄님. 지지율 신경 안 쓰면 점심 메뉴만 신경 씁니까? 네, 이걸로 오늘 정했습니다. 명언이네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